그리고 코로나로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 재택놀이예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 없고 공부만 하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도 친구들과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잡담을 하고 떠들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 재택놀이에 대한 변화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능 프로그램들이죠. 또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이고, TV 방송조차도 오히려 재택 경제 시장에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변화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쓰인다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사례가 한 방송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즉 인터넷 기반으로 우리 청취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을 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 청중이 있었다면 이제 청중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방송조차도 새로운 방식으로 방송 기법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기존과 같은 무대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대 장치도 변화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 기반의 이런 소통 서비스나 툴들, 또 화상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도 더욱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기술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방송을 구성하면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받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들은 결국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지 구현이 가능하겠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외로워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화면이 크고 사운드가 웅장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상을 보면서 팝콘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즐거움이 없죠. 집에서 혼자 노트북 켜고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런 넷플릭스조차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넷플릭스에서 영상을 보면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즉 호스트는 그 영상을 원하는 장면으로 위치를 시키면 다른 나머지들도 그 같은 장면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볼 수가 있죠.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채팅이 아닌 얼굴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 한 장면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영화를 볼 수가 있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었던 방송국만 바뀌는 게 아니라 ICT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 회사들도 어떻게 하면 기존과 다른 사용자 경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정리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한 하루의 일상의 근무 시간의 패턴입니다. 여기를 놓고 보면 파란색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를 보여준 그래프고, 녹색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그래프입니다. 딱 얼핏 보면 예전보다 일을 덜 하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를 놓고 보면 오히려 집에서 혹은 예전에 일을 하지 않던 업무 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시간에 대한 안배도 많은 걸 변화시켰어요. 사실 어찌 보면 슬픈 거죠. 왜냐하면 늘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면 늘 일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업무 시간에 집중하던 일들이 분배되면서 예전에 업무 시간에 하던 줄어든 시간에는 다른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근무 시간과 일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줌이라고 하는 컨퍼런스 콜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화상회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죠. 이 툴은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회사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주로 우리가 통화하던 방식은 전화 음성 통화나 SMS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주로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것처럼 회사에서조차도 회의를 하는데 기존과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대면 미팅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대면 미팅보다는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혹은 슬랙이나 잔디나 이런 협업 툴을 통해서 이용을 하죠.
당연히 이런 툴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서비스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시장의 비즈니스는 더욱더 커지겠죠. 이런 서비스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클라우드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나 IT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앞서 보여드렸던 각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변화를 준 걸 보면 바로 이런 서비스, 이런 시장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줌을 이용하는 한 사례 중에 하나는 꼭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뭐 와인을 마시거나 잡담을 하거나 수다를 떠는 목적으로, 즉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적인 거죠. 그런 목적으로도 줌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올해 1, 4분기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들, 즉 많은 IT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끝에는 오히려 도약하는 기업들도 있다. 즉 지금 코로나가 많은 기업들, 특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벤처 스타트업들한테는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기업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일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소프트뱅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1929년도에는 전 세계가 산업 구조가 자동차, 전자제품, 주로 제조 쪽이죠. 그리고 석유, 전기, 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식품 가공, 이런 쪽 기반으로 혁신이 이루어졌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020년대에는 오히려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예를 든 것들이 온라인 회의, 아까 보여드렸던 줌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음식 배달, 쇼핑, 교육, 의료,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단 이런 기술들이, IT 기술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원래 변화는 있어 왔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산업의 구조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걸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 생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이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조와 에너지 기반으로 변화하던 기존 1930년대의 혁신은 지금 달라지고 있다. 바로 통신과 인터넷 기반의 이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컨텐트 기반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 모든 변화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변화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시장의 비중은 역사 이래로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제가 IT 쪽에 몸담고 있는 지가 한 25년 됐는데요. 25년 동안 온라인 비즈니스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는 우리 하루 일상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모든 것들을 인터넷 기반으로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고 영화를 보고 있죠. 하지만 제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커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통 산업이 온라인 비즈니스보다 규모가 훨씬 컸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광고 시장의 규모만 놓고 봐도 연간 한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 연간 12조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리테일 시장의 규모 연간 따져봤자 500조 정도 돼요. 이커머스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안 됐다고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쿠팡이 잘 되고 배달의 민족이 잘 되고 11번가 지마켓이 잘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온라인 광고, 인터넷 광고 시장 커졌죠.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고 검색 광고, 카카오에서 푸시 광고를 보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물론 커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오프라인에 있는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디지털 사이니징 광고 이 모든 오프라인 광고 시장을 합한 것보다는 온라인 광고가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쓰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의 규모가 오프라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올해를 기점으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오프라인 시장을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 기업은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카드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은행과 카드사의 파워보다 인터넷 기반으로 간편 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뱅크샐러드, 더 나아가서 카카오뱅크 이런 IT 기술 기반의 핀테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규모가 더욱더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향후에도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통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라고요. 기업이 성장이 아니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즉 IT 기업, 온라인 기업의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캐시카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 일상의 경험이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는 그걸 더욱더 가속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 당연히 그런 소비자들의 경험에 맞춰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그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욱더 압도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많은 전통 기업들은 100년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디지털 기술 기반의 BM 혁신이 기업들의 생존에 있어서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유통과 금융은 이미 온라인 세상이에요. 유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만나면서 배달의 민족, 배달통,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은 정말 큰 위기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이제는 마케팅과 교육과 제조업과 다른 산업 영역까지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실제 기업의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카카오, 네이버, 토스, 쿠팡 이게 대표적인 우리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 IT 기술 기반으로 유통과 배달과 금융시장에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 기업이 코로나와 함께 만나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죠. 그 이유는 집에서 있으면서 재택경제가 활성화되고 집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무엇인가 시켜먹고 주문하고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들 기업이 수혜주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 어려운 기존 전통 기업들은 이들 기업과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던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즉 한국의 카카오택시나 타다와 같이 자동차, 즉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코로나와 함께 만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업 가치가 떨어졌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깥에 이동하지 않는데 모빌리티 서비스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하락했던 이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버는 우버 이츠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즉 미국에서 레스토랑에 있는 음식을 배달하고자 할 때 우버 이츠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 있는 배달 전문 서비스들이 워낙 성장세가 높다 보니 우리 국내에서 우버 이츠가 잘 안 되죠.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는 서비스가 잘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빌리티 서비스, 또 하나는 배달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우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연하거든요.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다른 산업으로 전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이 위기를 따지고 보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